밤 11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일 좀 시켜줘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남자가 이지혁이었어요. 지은호는 계산대 앞에서 순간 말을 잃었어요.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가 덜그럭 울렸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팝송 가사만 허공을 빙글 돌았는데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그 모든 소리를 눌러버리듯 낮고 조용했어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이지혁은 손을 살짝 들며 덧붙였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지은호, 나 오늘 부탁만 하러 왔어요. 설명하려고 온 거 아니고요.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가슴이 먼저 굳었어요. 그동안 설명은 늘 핑계랑 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서둘러 말을 정리했어요. 나 다시 올라왔고요. 지금은 뭐든 하면서 버텨야 하거든요. 컵 설거지든 원두 볶는 보조든 새벽 납품이든 시간 맞춰서 일할 수 있어요. 시급은 카운터에 적힌 그대로 주면 되고요. 대신 딱 한 달만 기회 주세요. 이지혁이 시급이란 단어를 꺼냈을 때 지은호는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못할 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지혁은 얼굴 한쪽을 굳게 물어준 사람처럼 보였어요. 답을 내리기 전에 지은호는 먼저 물었어요. 왜요? 왜 하필 저한테 와서 일부터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지혁은 아주 짧게 숨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나 은호한테 미안하다는 말 지금은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이 또 내 편의가 될까 봐요. 근데 일은 미안함이 아니라 책임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 지금 가능한 건 그뿐이라서요. 그 대답은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어요. 지은호는 장부를 덮고 컵을 하나 내밀었어요. 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쌓아주세요. 손 베지 말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이지혁을 보는 순간 박성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강팍해졌는데요. 금세 평소의 말투로 돌아왔어요. 야, 너 복장 컨셉 뭐야? 숨은 인테리어 요정이야? 이지혁은 애써 웃었고 지은호는 박성재의 눈치를 살폈어요. 박성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는지 잠깐 나와보자라고만 말했어요. 둘은 가게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묵직해졌죠. 밖에서 박성재가 낮게 물었어요. 지혁아, 오늘 여기 왜 왔냐? 이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일하려고 왔어. 한 달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일뿐이라서. 박성재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대신 조건 하나. 은호 후배 마음 흔들리지 않게. 말 줄이고 손 먼저 움직여라. 그게 내가 여기서 버는 첫 월급이야. 이지혁은 알겠다라고 짧게 답했고 두 사람은 묵묵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날부터 이지혁은 새벽 납품을 같이 돌았어요. 거친 플라스틱 상자가 팔을 긁고 지나가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무거운 생수통을 옮길 때마다 어깨가 눌리는 소리를 스스로 삼켰어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말보다 규칙이 먼저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손이 기억하는 리듬이 감정을 정리해 줄 때가 있고요. 오전 손님이 빠지는 시간, 지은호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조용히 밀어줬어요. 이건 서비스 아니에요. 급여에서 차감할게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고맙다고 하고 바로 컵을 내려놓았어요. 일하는 시간에는 커피도 사치더라고요. 그런 말투가 낯설었어요. 예전에 이지혁은 이런 사소한 구김을 위트로 덮곤 했거든요. 지금은 위트 대신 절박함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은호 씨, 지난번 모델하우스 컨설팅 정말 좋았어요. 작은 행사 하나 기획해보죠. 동네 주민 대상으로 생활형 인테리어 클래스요. 공간은 카페 문 닫은 뒤에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흔쾌히 승낙했는데요. 인원과 공구, 자재가 필요하다는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필요하면 공구랑 자재. 제가 알아볼게요. DIY 키트도 만들 수 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에요.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바로 끊지는 않았어요. 일단 견적부터요.
그리고 클래스 강사는 저랑 성희 대표고 지역 선배는 보조예요. 명확하게. 이지역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보조 좋습니다. 이 시점쯤 이상철의 일상에도 작은 파문이 있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장 넣고도 답이 없어서 이상철은 기술직 학원 야간 과정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손끝이 굳은 사람답게 그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는데요. 그럼에도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지역이 새벽마다 카페로 들어가는 걸 몇 번 보고도 이상철은 바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존심 상할까봐가 이유였지만 사실은 본인 자존심이 좀 더 문제였죠. 그래도 어느 저녁 이상철은 한 박자 느린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섰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지은호는 깜짝 놀라면서도 웃었어요. 아버님, 진하게 드릴까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뒤쪽에서 설거지하던 이지역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날 밤 부자는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상철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일 힘들지. 이지역은 괜찮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안에 힘들다가 반쯤 숨어 있었어요. 이상철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컵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사람 좀 오는데 선반 딸 줄 아냐? 부탁 같지도 않고 화해 같지도 않은 문장이었는데요. 이지역은 그 문장을 선뜻 잡았어요. 가야죠. 일 배정된 거 있으면 조정해 볼게요. 그 대답을 듣고 이상철은 작은 기침을 했어요. 그 기침이 사실은 안도의 숨인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 일을 했어요. 영나는 여전히 어머니께 물어볼게요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마음이 차갑다기보단 어쩔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밤 공연장 뒤편 주차장에서 팬 몇 명이 몰려들어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영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숨이 가빠졌고 말수가 사라졌어요. 이지화는 군말 없이 차 문을 열고 방패처럼 서 있었어요. 소동이 잦아들고 나서야 영나는 고마워요라고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가끔씩 먼저 농담을 걸어왔어요. 기사님, 과속은 어머니께 여쭤보지 말고 본인이 조절해 주세요. 둘 사이는 아주 조금 가까워졌어요. 이수빈 쪽도 바빴어요. 남친룩 영상이 뜻밖의 조회수가 올라갔거든요. 성재가 급하게 도와준 촬영이 입소문을 타면서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중에는 카페 모습이 살짝 비친 걸 보고 매장 위치를 묻는 글도 있었어요. 성재는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영업 방해되면 안 돼서 위치 공유는 어렵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별것 아닌 한 줄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드디어 고성이와 준비한 첫 인테리어 클래스 날이 왔어요. 저녁 영업을 마치고 테이블을 옮기고 천에 분필로 작업 동선을 표시했는데요. 이지역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못이 망치에 들어가는 각도, 타카심 길이, 실리콘 커팅 라인 이런 자잘한 것들을 이지역은 말보다 손으로 보여줬어요. 고성이가 중간에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지역 씨, 말수 줄인 대신 손기술을 늘렸네요. 이지역은 웃으면서 네, 요즘은 손으로 말하려고요라고 답했어요. 클래스가 한창일 때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참가자 한 사람이 선반 브라켓 위치를 잘못 잡으면서 석고보드가 움푹 파였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거 전문가 불렀어야지. 그 말이 이지역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는데요. 그보다 빨리 지은호가 나섰어요. 괜찮아요. 이런 흔들림을 막으려고 저희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은호는 침착하게 보수판을 대고 이지역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지역은 무릎을 꿇고 정밀하게 나사를 박았고 선반은 다시 수평을 찾았어요. 박수가 나왔고 그 박수는 기술보다 태도에 대한 박수였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칸 내려앉았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미안함의 양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구나. 행사가 끝나고 정리하던 참 한 남자가 다가와서 거친 말투로 쏘아붙였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결혼식 날 버림받았던 그 사람 맞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 철판 깔았네. 순식간에 공기가 탁해졌어요. 이지역은 얼굴이 굳었고
박성재가 앞으로 나서려는데 지은호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지금 마감해야 해서 길 막지 말아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요. 문장이 단단했어요. 남자는 욕을 삼키고 물러났고 이지혁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지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엔 내가 상대할게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며칠 뒤 이상철 집에 선반 달아주는 날이었어요. 작은 일인데요. 이런 작은 일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을 오래 붙잡는다는 걸 두 사람은 뒤늦게 배우는 중이었어요. 나사를 조일 때 이상철의 손이 약간 떨렸고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를 건넸어요.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이상철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짧게 말했어요. 그래. 그 한 글자에 여러 겹의 마음이 있었고 이지혁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어요. 작업이 끝나고 이상철이 멀뚱히 서 있길래 이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저 다음 주에 또 부탁하실 일 있으면 일감처럼 주세요. 돈도 받을게요. 이상철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보다가 툭 내뱉었어요. 그래, 청구해라.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둘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은혜나 동정이 아니라 일로 묶이는 사이. 그게 이 집에 맞는 화해 방식이었거든요. 그 즈음 지은호에게 연달아 의뢰가 들어왔어요. 작은 원룸 리폼, 오래된 책방 코너 개선, 그리고 고성이가 소개한 임대수선 프로젝트까지. 지은호는 일정표를 펼쳐놓고 연필로 줄을 긋다가 문득 이지혁을 떠올렸어요. 손이 더 필요하네. 지은호는 바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에 항목을 써 내려갔죠. 견적, 시간, 안전수칙, 책임 범위. 감정을 먼저 넣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항목을 채운 뒤에야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부터 3주, 파트타임 가능해요? 조건은 문서로 보낼게요. 이지혁의 답장은 짧았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었어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협업이 시작되자 박성재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어요. 성재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서두르지 말자라고 중얼거렸는데요. 사람 마음이 늘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재는 방법을 바꿨어요. 은호의 곁을 챙기되 선을 선명하게 긋는 방식으로요. 작업 현장에 간식 박스를 놓고 그냥 가거나 밤늦게까지 도면을 보느라 남아있는 은호에게 집 앞 도착, 불 켜진 거 확인 같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은호는 매번 네 선배, 잘 도착했어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 존댓말 속에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성재는 모를 리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심리적 고비가 찾아온 건 소문 때문이었어요. 첫 클래스에서 찍힌 짧은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다가 카페 여사장과 전 약혼남 동거설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사실과 전혀 달랐는데요.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단정하곤 하잖아요. 지은호는 그 얘기를 듣고도 카페 문을 그대로 열었어요. 대신 규칙을 하나 더 만들었죠. 업무 시간에는 검색 금지. 이지혁도 그 규칙을 지켰는데요. 밤에 혼자 있을 때쯤 손이 휴대폰을 찾는 버릇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박성재가 나섰어요. 영상 올린 계정에 연락했어. 동의 없는 촬영이고 사실 왜곡 삭제하겠대. 짧게 정리된 말 뒤에는 긴 분노와 자제가 붙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고맙다고만 말했는데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방식이 부담이 아니라 안심으로 느껴질 때가 있구나. 세 번째 고비는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왔어요. 고성이가 작은 식사를 마련했는데요.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클래스에서 만난 부부 한 쌍이 함께였어요. 식사 중에 그 부부가 질문을 던졌죠. 두 분은 원래 연인이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지은호가 대답을 선택해야 했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지혁 선배를 좋아했었고 지금은 본부장님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는 중이에요. 둘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문장이 끝나자 이지혁의 젓가락이 아주 조용히 멈췄어요. 박성재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곧장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맞아요. 천천히요. 식탁 위 공기가 다시 따뜻해졌고 고성이가 분위기를 돌렸어요.
천천히가 제일 비싸고 귀한 거예요. 오래 가니까. 지은호의 고백 이후 이지혁은 밤에 오래 걸었어요. 걸으며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물었죠. 나는 무엇으로 이 사람들 곁에 설 수 있나? 답은 예상 밖으로 간단했어요. 일로, 책임으로, 그리고 말의 무게로.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문서를 보냈어요. 안전수칙 준수 서약, 작업 중 손해배상 범위, 비상 연락망. 과할 정도로 치밀한 서류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서류를 읽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같이 일할 수 있겠네요. 이지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갈수록 서로의 속도는 더 분명해졌어요. 이지혁은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 기계부터 점검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코드를 말아 정리했어요. 지은호는 견적을 잡을 때마다 숫자의 이유를 설명했고 모르는 부분은 바로 인정했어요. 박성재는 카페 앞 화분에 물을 주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셋을 한자리로 모으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밤 조용한 반전이 찾아왔어요. 이지혁에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날 문자, 내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발신자는 정보화였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이지혁은 화면을 오래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늘 흔들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대신 그는 다음날 작업 일정을 체크했어요. 오전엔 원룸 선반 교체, 오후엔 책방 조명 보수, 저녁엔 카페 마감. 그의 하루는 누군가를 탓하는 일보다 누군가의 기대를 지키는 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같은 시각, 일기장 맨 위에 한 줄을 새로 썼어요. 나는 오늘도 나를 먼저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이 누군가를 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내가 괜찮아야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도 괜찮아진다. 다음 주의 예고처럼 보이는 순간은 새아침의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됐어요. 카페 셔터를 올리자 문 앞에 낡은 공구함이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테이프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임시로 빌려드려요. 나중에 꼭 갚아주세요. 동네 셀프 인테리어 부부 드림. 지은호는 그 상자를 들고 웃었어요. 이지혁도 웃었고 박성재도 덩달아 웃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공구처럼 서로에게 빌려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오래 쓰면 닳지만 그 다름이 쓰임의 증거가 되는 순간이요.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아수라장은 조금 다른 이름을 얻고 있었어요. 후회는 책임으로, 기다림은 약속으로, 상처는 규칙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지혁은 여전히 고개를 낮추고 일 더 주세요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은호는 조건부터 정하고 시작해요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박성재는 그 둘 사이에서 말수보다 온도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 느린 속도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아서 더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어요. 내일은 어떤 작은 장면이 셋의 마음을 또 한 칸 움직일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